오늘은 조명은 왜 해야 되는지. 자, 우리는 이런 말을 해요. 빛을 찍는다. 그런 말 들어본 적 있어요? 빛을 찍는다. 빛으로 그림을 그린다. 조명은, 영상은 무슨 예술이라고 그랬어요? 빛의 예술이라고 그랬잖아요. 빛의 예술. 자, 빛의 예술은 우리가 어떻게 빛을 잘 찍느냐가 좋은 영상을 만든다고 생각하면 돼요. 빛으로 그림을 그린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빛이 없는 거는 좋은 영상이라고 볼 수가 없는 거예요. 빛이 없는 거는. 그래서 빛을 내가 얼마나 잘 활용하는지, 그걸 아시면 되고요. 그럼 이제 화면을 다시 한번 공유해 보겠습니다. 또 나오냐? 자, 빛을 찍는다. 조명. 빛으로 그림을 그린다. 예. 왜냐면 역광을 제가 많이 찍어보라고 그랬잖아요. 역광 사진이 결코 나쁜 건 아니다. 그러니까 역광을 얼마나 잘 찍는 게 빛을 내가 얼마나 잘 보느냐, 빛을 내가 얼마나 잘 찍느냐가 관건인 거죠. 자, 조명은 사실적인 창조적인, 자, 사실적인 라이팅은 자연스럽게 빛의 방향을 강한 색깔, 뭐 어두운 색깔 해서 피사체 이미지를 이제 살려주는 게 조명인데, 보세요. 자, 내가 이건 새벽을 보여주고 싶어. 새벽을 어떻게 보여줄까요? 새벽은 우리가 보는 눈이 그 색감이 약간 푸르스름한 색이 보여요. 새벽은 밤하고 새벽의 그 칼라색은 틀려요. 그래서 밤에 들어오는 불빛은 약간 어두우면서 붉은색이 나고, 새벽은 어두우면서 푸른색이 나요. 그럼 이제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도 자기 창문으로 들어오는 빛을 이렇게 한번 보세요. 그러면 창문에서 들어오는 빛이 벽에 이렇게 투영이 됐을 때, 비춰졌을 때 푸른색이 보여진다 그러면 새벽, 약간 붉으면서 노란기가 있다 그러면 밤, 하얗다 그러면, 환하다 그러면 낮. 그래서 낮이지만 밤을 보여주기 위해서 푸른색의 조명을 해서 화이트 바란스를 맞춰서 밤 분위기를 찍는 거예요. 낮에도 새벽 분위기도 찍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과 기후와 계절과 시대를 조명으로 나타내 줄 수 있어요. 조명으로. 그래서 내가 어떻게 조명을 하냐에 따라서 이게 조선시대 조명인지 해방 후의 조명인지 2000년도의 조명인지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빛의 색깔에 따라서. 그래서 계절도 나타낼 수 있고, 계절. 봄의 색깔하고 가을의 색깔은 분명히 틀리잖아요. 그다음에 창조적인 라이팅. 자, 자연의 채광 법칙에서 벗어나서 자유분방한 각도에서 임의의 밝기나 색광을 비춰 피사체 형태를 적극적으로 변화시키고, 미적인 표현으로 이렇게 배경을 어떤 색으로 보여줄 건지, 빛의 모양, 그림자의 길이를 어떻게 보여주는가에 따라서 내가 이게 창조적인 라이팅을 할 수 있는지,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대로만 보여주는 게 아니라 의도적으로 그림자를 뭐 길게 한다든가, 배경색을 하얀 배경으로 했다가 갑자기 색 온도를 바꾸면서, 아니면 컬러를 바꾸면서 파란 배경으로 해서 피사체하고 배경이 분리되는 모습으로 인해서 굉장히 그런 환상적인 그런 느낌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런 거는 어디서 주로 하냐면 스튜디오에서 뭐 아침 생방송을 한다든가 뭐 이랬을 때, 아니면 뭐 공개 방송을 한다 했을 때 배경에 조명의 빛이 바뀜으로 해서 가을도 보여줬다, 여름도 보여줬다가 뭐 해변가도 보여줬다, 이러는 게 창조적인 라이팅이라고 볼 수 있겠어요. 자, 현실에 있는 입체적인 3차원의 세계를 바라볼 때 우리는 입체 영상으로 보게 되는데,
되도록 공간을 잘 살펴볼 수 있게 조명으로, 우리 눈으로는 2차원밖에 안 보인단 말이야. 우리 눈으로는 TV로 볼 때 그 TV로 보는 2차원을 조명으로 인해서 3차원의 이런 거로 내가 조명 감독이 3차원으로 조명을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조명 감독하고 촬영 감독은 이렇게 단짝이 돼야 돼요. 꿍짝꿍짝이 잘 맞아야 돼요. 그래서 촬영 감독이 조명 감독을 연맥이려고 그러면 카메라 포지션을 수시로 막 바꾸는 거야. 왜냐면 카메라 포지션이 바뀌면은 그 순간에 일사불란하게 모든 조명기들이 다 바뀌어야 돼요. 카메라 포지션이 바뀌면. 그러면 그 조명하시는 분들은 되게 힘들지. 1분 있다 다시 그 자리에 와서 또 찍을 건데 그 조명을 바꾼다고 생각하면 이렇게 다. 그래서 유능한 카메라맨이나 유능한 감독은 여기에서 찍을 씬은 다 찍고 그 다음에 자 카메라 옮깁시다 그러면 그때 조명도 옮기는 거예요. 근데 이제 카메라 감독이나 연출 감독이 이렇게 좀 오래 하지 못한 사람 같은 경우는 자기 그 콘티대로만 이제 촬영하다 보니까 씬이 바뀌는 거를 나중에 한꺼번에 다 찍으면 되는 거를 또 찍고 바꾸고 또 찍고 바꾸고 이런 불편한 그런. 그래서 또 조명 감독이랑 카메라 감독들이 이렇게 막 기싸움을 할 수도 있고. 자, 보세요. 조명의 영향. 조명은 평면적인 화상에 대해서 시청자의 해석이나 반응에 직접적인 영향을 줘요. 조명에 따라서 모양이 강조되기도 하고 억압되기도 하고, 자, 표면의 나뭇결 무늬까지도 나타낼 수 있는 게 조명이에요. 자, 천년사찰. 천년사찰을 어떻게 보여줄 건데 조명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이 사찰이 천년같이 보이기도 하고 백년같이 보이기도 해요. 사찰을 어떻게 조명하느냐에 따라. 자, 얼굴이 이렇게 5일장이나 이런 데 가면 할머니들, 시골 할머니들 많이 촬영한다고 그랬죠. 그때 빛이 어떻게 순광으로 비치면 순광으로 비치면 얼굴에 이 주름이 하나도 없이 말끔하게 나온다 그랬죠. 그렇지만 사광으로 비쳤을 때 빛이 옆으로 들어왔을 때 이런 굴곡진 그 세월의 흔적이 다 보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조명, 야외에서는 그런 빛을 기다렸다가 촬영해야 되지만 조명팀이 있으면 조명팀은 그 사찰을 내가 어디서 어떻게 조명했을 때 이게 천년고찰같이 보이는지를 표현해 줄 수 있는 게 조명의 영향이에요. 그래서 그 존재를 부각시키기도 하고 아주 망쳐버리기도 하고. 왜 조명은 필요한가? 기술적인 이유로 볼 때, 자, 여기 이제 TV 카메라라고 그랬는데, 하여튼 카메라는 한정된 범위에서 컨트라스트밖에 촬영을 할 수가 없어요. 내가 컨트라스트를 강하게 하면 입체감이 더 생기는 거거든요. 밝고 어두운 데가 극명했을 때가 입체감이 더 생긴단 말이에요. 근데 빛이 순광으로 이렇게 쫙 비쳤어. 그러면 입체감이 안 생겨. 그냥 다 두리뭉실하게 보여. 거기다가 조명을 때려줌으로 해서 입체감을 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조명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명은 최고의 화상을 만들기 위해서도 하지만, 충분한 노출이 되기 위해서도 하지만, 최고의 결과를 얻기 위해서 조명의 강도와 조명비를 조절해서 영상을 아름답게 만들기도 하고 별 볼 일 없게도 만들기도 해서. 인물을 부각시키고 싶다. 그러면 조리개를 어떻게 해요? 조리개를 다 열고 조명을 최대한 줄여준다든가 해서 피사계의 심도를 변화시켜 줄 수 있는 게 또 조명이에요. 그래서 내가 광원의 밝기와 높이를 조정하지 않으면은 예쁜 아름다운 그림을 만들 수 없다. 그다음에 예술적인 이유로도 조명이 닿는 데와 닿지 않는 데에서 원근감을 강조한다든가 공간을 표현한다든가 어떤 고체성, 구조적인 모양을 강조하고 입체적인 모양을 할 때는 조명을 꼭 해야지 된다. 조명은 회화적이기도 하고 아름다움을 강조하기도 하지만 반대로 아무 매력 없는 지저분한 분위기를 만들기도 해요. 조명으로 인해서. 그러니까 조명을 빛을 촬영한다 그랬죠. 아까 첫 시간 바로 맨 첫 스타트 해야 돼. 빛으로 그리고
빛을 촬영한다. 그러니까 빛을 얼마나 내가 잘 촬영하느냐에 따라서 영상의 퀄리티는 엄청 달라져요. 그래서 조명을 하는 거와 조명을 하지 않는 거는 엄청 다르다는 거. 자, 빛의 질에 대해서 한번 볼까요? 자, 하이라이트는 그림자를 만들고 조형물의 외관을 강조해요. 자, 맨 우측에 보면은 그림의 맨 좌측, 그림의 맨 좌측이 빨리 좀 나와라. 네, 그러면 이게 이제 하이라이트. 그림 맨 좌측이 하이라이트를 주면서 그림자가 생긴단 말이에요. 그림자. 이런 거를 우리는 하드라이트라고 그래요. 하드라이트. 하드라이트는 태양, 굉장히 강렬한 빛, 뭐 전구, 촛불 이런 게 그림자를 맺히죠. 자, 조선시대의 임금이 권좌의 자리에 앉아 있을 때 촛불 하나가 탁 켜져 있어. 그 촛불의 빛이 흔들 하면서 그 사람의 얼굴에 비쳤을 때 뭐 근심하는 표정이 된다든가 아니면 뭐 밝은 표정이 된다든가 이렇게 바뀔 수 있죠. 그래서 그림자를 하드하게 보여주는 게 하드라이트. 그 다음에 그림자를 순하게 보여주는 걸 우리는 소프트라이트라고 그래요. 소프트라이트는 구름 밑에 가면은 빛이 태양을 빛을 구름으로 가렸기 때문에 소프트해서 이렇게 얼굴이 그림자가 강하게 생기지 않아서 부드럽게 나와요. 사람이 부드럽게. 확산되는 빛이 넓은 면으로 반사광을 반사광으로 비춰도 그래요. 그러면 우리가 아마 이런 걸 보신 적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 예전에 그 예시장 같은데 친구들 결혼식장 가면 사진사들이 조명을 얼굴에다 직접 쏘지 않고 천장에다가 쏘고 촬영하는 걸 아마 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근데 일반인들은 어떻게 해요? 빛이 약하니까 천장에다 못 쏘고 전부 얼굴에다가 쏴. 그래서 얼굴에다 쏘니까 얼굴이 어떻게 돼요? 하얗게 날려버려. 그래서 전문가가 찍은 사진하고 아마추어가 찍은 사진이 극렬하게 차이가 난 적이 있었어요. 예전에는. 지금은 그렇게 그 조명을 제대로 하지 않아도 자연 이런 조명 가지고도 어느 정도는 이렇게 촬영이 되니까 여러분들이 난 사진 잘 찍어 이렇게 어깨에 힘주고 다니지만 사실은 잘 찍는 게 아니라 환경이 좋아졌고 그 다음에 카메라의 성능이 좋아져서 그래요. 그 성능이 좋아진 카메라를 좀 더 좋은 퀄리티로 촬영하려면 조명을 해주셔야 돼요. 조명의 종류에는 아까 얘기했듯이 실내 조명과 실외 조명이 있어요. 실외 조명은 밖에서 뭐 백라이트라든가 사이드라이트라든가 자 우리가 야외에서 촬영할 때 이렇게 하얀 알루미늄판 같은 거 이렇게 들고 있는 거 봤죠? 바짝종이 같은 거 그게 이제 반사판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태양은 키라이트는 하나잖아. 태양은 하나잖아. 그 태양 하나를 직접 얼굴에서 닿으면은 한쪽 얼굴이 그림자가 생겨요. 한쪽 얼굴이 그림자가 생기는 거를 죽여주기 위해서 필라이트라는 게 있는 거예요. 보조광, 필라이트. 보조광으로 보조광에서 해주면 얼굴이 훨씬 더 모델같이 예쁘게 아름답게 찍을 수가 있어요. 실내도 마찬가지 키라이트, 필라이트, 백라이트에서 3점 조명이라고 아까 말씀드렸죠. 3점 조명을 이용한다고요. 이제 볼까요? 카메라의 위치에서 봤을 때 정면에서 비추는 조명을 우리는 순광이라고 그래요. 순광. 그래서 얼굴에 질감이나 이런 게 생기지 않고 무늬를 숨기는 데 좋아. 그래서 얼굴에 그림자가 생기지 않아요. 그래서 얼굴에 나는 나이가 많아서 좀 이렇게 얼굴 좀 사진 좀 잘 찍어봐. 그러면 순광으로 찍으면 돼요. 그런 사람들은. 왜냐면 얼굴에 조명이 닿았을 때 얼굴에 정면으로 닿으면 얼굴에 그림자가 없어진다고 그랬죠. 그래 얼굴에 주름이 다 없어지는 거야. 그래서 순광으로 비추는.
자, 사이드 조명은 한쪽 가에서 빛을 비추는 거를 우리는 렘브란트 조명이라고도 그래요. 렘브란트 화가 유명하잖아요. 그죠? 그게 그 화가 이름을 따서 렘브란트 조명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렘브란트 조명. 4분의 3 각도에서 4분의 3 위치에서 이렇게 비춰주는 조명을 우리는 렘브란트 조명이라고 그래요. 그 사이드 조명은 한쪽 가에 빛을 비추며 질감과 표면의 윤곽을 강조하고 얼굴을 정면에서 잡으면 보기 싫은 초상화가 되지만 옆에서 조명을 해줌으로 해서 훨씬 분위기 좋은 그런 그림을 잡아주는 걸 우리는 렘브란트 조명이라고 그래요. 자, 측광 조명도 있어요. 사이드 라이트의 범위에 들어가는 측광 조명. 그다음에 백라이트 조명, 뒤에서 비추는 조명. 피사체 뒤에서 카메라의 렌즈 축에 따라 비춘 빛은 피사체가 반투명이든가 털이 있는 것이 있을 때 가장 효과적이에요. 그러니까 뭐 밍크털을 입었다든가 머리가 긴 머리가 이렇게 막 찰랑찰랑 거린다든가 뭐 산발한 머리가 뒤에서 백라이트 치면서 머리가 더 산발로 보인다든가 뭐 이런 식으로 할 때 백라이트를 비춰줘요. 백라이트를 강하게 비춰주고 앞에서 키라이트로 보조감 같이 이렇게 비춰줘도 좀 입체적이고 환상적인 그림을 볼 수가 있어요. 자, 다시 한 번 더 보면 정면에서 카메라로부터 정면에서 보는 것을 우리는 순광, 머리 꼭대기에서부터 위로 내려오는 것을 우리는 톱라이트라고 그래요. 톱라이트. 자, 톱라이트는 머리부터 이거 카메라로부터 90도예요. 90도. 90도는 톱라이트. 45도 각도로 비춰주는 걸 우리는 키라이트라고 그래요. 키라이트. 태양, 키라이트. 자, 태양이 키라이트가 되려면 시간이 몇 시 정도가 돼요? 한낮의 정오는 톱라이트가 되는 거죠. 키라이트는 아침 8시부터 한 11시 사이, 오후 4시부터 한 6시 사이, 그 정도가 우리는 키라이트. 빛이 좀 이렇게 떨어질 좀, 그 다음에 완전히 해가 넘어가는 시점에서 찍는 걸 우리는 역광이라고 해요. 역광. 자, 림라이트라고 됐어요. 림라이트. 실루엣이라고 들으죠. 머리부터 어깨까지 이렇게 까만데 이 디테일만 이렇게 환하게 보이는 거. 이걸 우리는 림라이트. 실루엣 라이트라고 들어요. 실루엣. 자, 그런 거를 잘 이렇게 알아두면은 저 사람은 털옷을 입고 있으니까 털 스웨터를 입고 있으니까 털 스웨터가 좀 이렇게 뽀샤시하게 비추면은 훨씬 그림이 좋겠구나. 그럼 그런 사람은 어떻게 찍어야 돼요? 역광으로 찍어야 돼요. 그런 사람 역광. 이 사람은 얼굴에 주름이 너무 많아. 자기 주름 많은 거 생각은 안 하고 사진 잘 못 찍었다 그러니까 순광으로 빛을 얼굴에다 닿게 해서 얼굴에 주름이나 이런 걸 캄프라체자 순광으로. 자, 사광으로 찍어. 이 사람은 굉장히 그 삶이 좀 팍팍하게 사는 사람 같아. 고생을 많이 한 사람 같아. 고생 많이 한 거를 더 고생 많이 한 사람 같이 보여주기 위해서는 우리가 사광으로 찍어. 이런 거를 잘 알아두시면은 여러분들이 촬영할 때 내가 피사체를 어디다 놓고 찍어야 되는지를 알 수 있는 거야. 카메라 포지션이 어디로 가야 되는 줄 아는 거야. 자, 내가 인공 조명으로 조명을 해서 키라이트를 할 때는 내가 마음대로 조명을 할 수 있지만 야외에서 밖에서 나가서 촬영할 때는 태양을 내 마음대로 움직일 수 없잖아. 기다려야 되잖아. 기다려야 되고 그다음에 그 기다림과 보조각, 반사판을 이용해서 그 그림을 예쁘게 잡아줘야 돼. 그래서 빛의 특질, 효과적으로 조명을 쓰는 데는 방향성이 있는 하이라이트, 방향성이 있는 건 그대로 나가는 거죠. 직선으로만. 하드라이트와 빛이 분산되는 소프트라이트, 부드럽게 보여주는 소프트라이트를 잘 섞어서 쓸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하드라이트는 태양광이니까 키라이트로 쓰고 그다음에 소프트라이트는 휠라이트로 쓰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강한 빛은 피사체의 윤곽과 질감을 확실하게 펴주네. 윤곽과 질감을 확실하게 펴주는데 반드시 그림자가 생기는 거예요. 샤도우 되는 부분을 휠라이트로 그걸 카바를 해줘야 돼. 보조광으로 그걸 이렇게 믹스해주면은 그림이 훨씬 예쁘게 나와요. 그래서
키라이트와 소프트라이트를 잘 섞어서 쓸 필요가 있고, 보통 강한 빛은 피사체의 윤곽과 질감을 확실하게 해주고, 소프트라이트는 부적당한 컨트라스트나 거칠은 표면을 약하게 해줌으로 해서 그림자진 부분까지 잘 보이게 해준다. 자, 그림자가 진다고 해서 그거를 보조광을 해주지 않으면은 밝고 어두운 부분만 있어서 밝은 데는 하레이션 같이 이렇게 막 떠요, 그림이. 피부색, 스킨톤이 보이지 않고, 피부 색깔이 보이지 않고 그냥 허옇게 보이는, 그러면 잘못된 조명이죠. 그때는 빛의 양을 좀 줄인다든가, 내가 조리개를 뭐 조여준다든가, 셔터 속도를 해준다든가, IS를 좀 좁혀주든가, 관용도를 더 넓혀주든가, 좁혀주든가 해서 얼굴이 얼굴답게 살색같이 나오게 스킨톤을 맞춰준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조명을 하는 거예요. 조명. 보조광을 한다든가, 키라이트를 조절해주든가, 백라이트를 한다든가. 그 다음에 빛의 방향. 조명의 효과는 피사체에 닿는 빛과 카메라 시청과의 각도에 따라서 변화해요. 빛의 방향은 피사체의 어느 부분에 겹쳐서 그림자를 만드는 것뿐만 아니라 윤곽과 표면의 질감이 어느 정도 재생하는지를 결정해. 그래서 내가 요를 하이라이트를 어깨에 선을 줄 건지 머리에다 줄 건지, 그래서 하드라이트를 줄 건지 소프트라이트를 줄 건지 그런 걸 잘 판단해서 스마트폰으로 촬영하더라도 그런 걸 이제 볼 수 있는 눈이 이제 띄어야 돼요. 이제 관찰력이 좋아야 돼요. 여기는 빛이 너무 강하니까 이 사람을 좀 어디로 옮겨서 그림자 좀 떨어지는 쪽으로 옮겨서 얼굴에 그 키라이트가 직접 닿지 않게 한다든가, 그 다음에 지금 구름이 좀 있는데 좀 있으면 해가 좀 구름 속으로 들어갈 것 같아. 그럼 구름 속으로 들어갈 때 촬영을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기다리면서 라이팅을 잘 볼 줄 아는. 그래서 아까도 시작하자마자 말했지만 빛을 찍는다. 내가 빛을 얼마나 잘 찍느냐. 빛으로 그림을 그린다가 조명이에요. 요거 하나만 기억해 두세요. 빛을 찍는다. 보통 사람이 빛을 찍는다 그러지 않고 그냥 사진을 찍는다 그러잖아요. 사진. 있는 그대로를 기록하는 거가 사진이잖아요. 사진을 찍는다가 아니라 여러분들은 빛을 찍는다라고 기억해 주시면 돼요. 빛. 가장 중요한 게 빛이에요. 내가 빛을 어떻게 잘 활용하느냐. 빛의 강약에 따라서 어떤 거는 예술적으로도 보이고 어떤 거는 뭐 그지같이 보이기도 해요. 그래서 내가 그 빛의 강약을 조절해 주려고 하면 ISO를 바꿔준다든가, 조리개를 열어준다든가, 셔터 스피드를 빨리 해주고 낮게 해준다든가 해서 적정 노출.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그림도 적정 노출이 안 맞으면 그건 그림이 아닌 것이에요. 아무리 좋은 그림이라도 자기가 찍은 거 최대 공을 들여서 찍었다 해도 노출이 안 맞아서 얼굴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스킨톤이 안 나오면은 그 잘못된 사진이에요. 그 다음에 화상의 질. 색조가 어두운 화상은 입체감이 없어요. 자, 우리가 밤이라고 해서 밤 조명을 해야 되는데 밤이라고 해서 조명을 꺼버리고 어둡게 해놓으면 그게 밤이 아니에요. 그거는 입체감을 없애는 것 뿐이에요. 그래서 밤은 밤 조명을 해야 되고 낮은 낮 조명을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색조가 없는 밝은 화상은 선명하지도 못하고 활기가 없고 생기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컨트라스트가 있어서 밝고 어두운 부분이 분명히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말할 것 많고 입체감과 질감을 만들어주고 감정을 표현하고 시간 경과를 나타내는 게 조명이에요. 자연계에서는 빛의 방향이 바뀌면 명암이 바뀌고 밤이 되고 낮이 되고를 알 수 있잖아요. 그 다음에 라이팅의 급전환으로 시간의 단축이나 역전을 만들어낸다든가, 그 다음에 감정을 표현한다든가, 라이팅으로 기쁜 마음은 밝은 것이고 어두운 마음은 칙칙한 그림이 되겠죠. 자, 광원의 성질에 의한 분류. 아까 그림으로 이렇게 보여줬었어요. 스포트라이트.
스포트라이트는 윤곽이 뚜렷하고 짙은 그림자를 생겨요. 짙은 그림자 스포트라이트. 그다음에 그거는 스포트라이트는 광폭이 좁아요. 그다음에 방향성은 굉장히 강해. 서치라이트라든가 뭐 이런 같이. 이렇게 뭐 공연 같은 데 보면 공연의 그 주인공한테만 이렇게 스포트라이트를 주죠. 나머지는 어둡게 하고. 예, 그래서 방향성이 강하고 주변에 큰 힘을 주지 못해. 그다음에 피사체 표면의 윤곽과 질감을 또렷하게 나타내주고, 보통 그런 걸 우리는 주광으로 많이 써요. 주광, 스포트라이트. 넘어갈게요. 색온도 이건 좀 중요하니까 이건 잠깐 넘어갈게요. 보고 갈게요. 자, 인간의 두뇌는 놀랄 만큼 광범위한 밝기의 변화에 적응하고 더운한 것을 백색광으로 기억할 수 있다. 인공적인 칼라 시스템에는 그렇지 못하지만 우리가 조명에 의해서 아침도 되고 밤도 되고 뭐 새벽도 되고 그런다 그랬죠. 그래서 우리는 일정한 그 한낮에 그 데일라이트라고 그러거든요. 그걸 우리는 데일라이트. 5,500에서 6,000 정도의 칼빈도를 가지는 거를 우리는 데일라이트라고 그래요. 낮. 그 다음에 저녁. 텅스텐 라이트라고 그래요. 텅스텐. 3,200 칼빈도에서 3,400 칼빈도 되는 걸 우리는 텅스텐 조명이라고 그래요. 텅스텐. 옛날에 그 가정집에 있는 그런 백열 전구 있죠. 그게 텅스텐 조명이에요. 자, 이런 조명에 의해서 이제 화이트 밸런스를 말하게 되는데, 자, 오토로 찍었을 때 맨 좌측에 이렇게 오토로 찍었을 때 석양같이 안 보이죠. 석양이. 자, 데일라이트로 찍었을 때, 데일라이트로 찍었을 때 석양이 제대로 보이네요. 데일라이트로 찍었을 때. 자, 근데 텅스텐으로 찍으니까 이렇게 푸르게 보여. 텅스텐으로 찍으니까. 그러면 뭐예요? 색 온도를 잘못 맞추면은 나는 데일라이트로 분명히 찍었는데 푸르딩딩하게 나오면 안 되겠죠. 푸르딩딩하게 나온 거를 아까 우리 그 전에 사진 보여줬죠. DI 작업, 칼라 컬렉션 해서 색감을 이렇게 진하게도 해주고 밝게도 해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텅스텐으로 이렇게 푸르딩딩하게 잘못 찍은 것도 편집하는 과정에서 칼라 컬렉션을 해주면은 이렇게 석양 같은 그런 느낌을 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색 온도 굉장히 중요해요. 색 온도. 자, 여러분들은 스마트폰이나 일반 캠이나 DSLR을 해서 촬영할 때 거의 자동으로 촬영하잖아요. 그죠? 저는 자동으로 촬영하는 거 극구 찬성하고요. 말리지 않아요. 자, 자동으로 촬영하되 수동으로 촬영해야 되는 경우도 가끔 있어요. 그럴 때가 이제 요럴 때야. 화이트 밸런스를 새로 맞춰줘야 될 때. 화이트 밸런스를 새로 맞춰주지 않으면은 이렇게 석양같이 안 보이고 칙칙하게, 오토로 놓으니까 칙칙하게 보여. 이거를 데일라이트로 놔야 되고 텅스텐으로 놔야 되면 자기가 원하는 거로 바꿔줄 수 있어요. 꼭 기억해 두세요. 화이트 밸런스 맞추는 거는 하얀색이 흰색을 흰색으로 볼 수 있게 맞춰주는 걸 화이트 밸런스를 맞춘다 그래요. 여러분들이 그 야구장 같은 데 보면은 시작하기 전에 화이트 밸런스를 맞추거든요. 야구장 카메라가 여러 대가 있는데 여러 대 카메라가 다 화이트 밸런스가 안 맞으면 어떤 사람이 찍은 거는 푸르딩딩하게 나오고 어떤 사람이 찍은 거는 환하게 나오고 어떤 사람이 찍은 것은 붉게 나오면 안 되잖아요. 그게 일률적으로 통일해야 되니까. 통일하는 걸 화이트 밸런스를 맞춘다고 그래요. 그래서 야구장 같은 데 보면 이렇게 하얀 종이 이렇게 들고 이렇게 서 있는 사람을 본 적이 있을 거예요. 그래가지고 오른쪽에서 또 왼쪽으로 이렇게 제자리에서 이렇게 빙빙빙빙 돌면서 그게 화이트 밸런스를 맞춰주는 거예요. 그게. 저 사람 저 왜 서서 벌 쓰고 있나가 아니라 화이트 밸런스 맞춰준다는 걸 아시면 돼요. 자, 빛의 방향에 의해서 우리 조명의 효과는 그 카메라의 시점과 각도에 따라서 이렇게 이제 바뀌어지는데 내가 어떻게 조명하느냐에 따라서 어느 부분이 그림자를 만들어서 입체감을 주느냐.
영상은 빛의 예술이라고 했어요. 조명이 없으면 입체감도 알 수 없고 색상도 알 수 없고 크기도 알 수 없다 그랬어요. 그래서 조명을 잘 내가 효과적으로 할 수 있으려면 이런 정도는 알고 있어야 키라이트, 휠라이트, 백라이트 정도는 알고 있어야 3점 조명. 시간경과 조명으로 그림을 그린다. 빛을 보자. 빛의 방향에 따라 피사체의 그림자, 노출에 의한 영향, 빛의 방향에 대한 적절한 촬영 방법, 빛의 방향에 따라서 느낌이 달라진다. 순광, 역광, 측광, 상광, 사광, 반역광. 지금 제가 요거 말씀 다 드린 거예요. 기억 못 하셔도 돼요. 아, 맞아. 뭐 이게 순광이고 이게 역광이고 측광이고 뭐 그런 정도만 그냥 알고 계시면 돼요. 꼭 외우지 않으셔도 시간이 지나면 알아져요. 시간이 지나면. 이제 촬영된 걸 한번 볼까요? 맨 좌측에 요 그림. 요 그림은 카메라가 라이팅이 2개밖에 없어요. 라이팅이 2개. 자, 맨 좌측에 요게 키라이트예요. 키라이트. 키라이트 하면 한쪽에 뭐가 생겨요? 그림자가 생기죠. 그림자. 키라이트 한쪽에 그림자. 그림자가 생긴 거를 보조광으로 받쳐준 게 요 그림이에요. 한쪽에서 키라이트로 그림자를 줬으면 그 그림자를 준 거에 반대쪽에 라이팅을 주면서 이렇게 라이팅을 주면서 얼굴을 그림자를 없애준 게 요거예요. 그래서 위에 거랑 요거랑 얘랑 요 밑에 그림하고 좀 이렇게 잘 관찰해 보세요. 자, 위에는 너무 강렬하게 그림자가 생겼어요. 샤도우가 생겼어요. 요거는 샤도우를 완전히 죽여주고 머리에다가 하이라이트 위에서 내린 걸 무슨 톱라이트라고 그러죠. 톱라이트를 줘서 머리가 이렇게 힘을 준 거예요. 머리에다가. 이제 3점 라이팅이라고 그래요. 자, 요렇게 라이팅을 하나만 하는 경우도 있어요. 아이고. 라이팅 이렇게 하나만 하는 경우도 있어요. 일부러 분위기를 내기 위해서 한쪽에 그림자를 많이 주고 그림자를 많이 주는 거죠. 요게 이제 순광, 버터플라이, 순광. 얼굴에 입체감이 전혀 없는 거야. 이 사람이 코가 어떡한지, 눈이 쑥 들어갔는지, 튀어나왔는지, 입술이 튀어나왔는지 이런 걸 알 수가 없어요. 순광은. 자, 이렇게 림라이트, 키라이트 하나 주고 뒤에서 백라이트 하나 줘서 여기에 하이라이트를 주는 거예요. 여기에 머리 쪽에. 이쪽에 이렇게 하이라이트를 주는 게 림라이트라고 그래요. 림라이트. 뒤에서 백에서 이렇게 머리 쪽에 비춰주는 거. 자, 요는 라이트가 2개밖에 없죠. 요 오른쪽은 이렇게 그림자가 많이 생겼지만 요 림라이트를 중으로 해서 입체감이 뭐냐면 이제 배경과 피사체가 배경과 이렇게 떨어져 보이게 하는 거. 배경과 떨어져 보이게 하는 거. 림라이트. 자, 요게 이제 전형적인 백라이트인데 뒤에서 머릿결이나 뭐 이런 거 아니면 뭐 스웨터라든가 뭐 앙고라 털이라든가 뭐 이런 옷을 입었을 때 이렇게 피사체하고 분리해서 이렇게 돋보이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게 여기 뒤에 백라이트. 이런 백라이트. 여기 백라이트. 밑에다 이렇게 설명이 돼 있어요. 사람이 가운데 있고
앞에 순광으로 비춰주고 뒤에서 백라이트 해주고 해서 이런 그림을 만들 수 있는. 그러니까 이제는 사진만 이렇게 딱 보면 저게 라이팅을 어떻게 했는지 정도는 이렇게 완벽하게 알지 못해도 느낌만 이렇게 알고 가시면 돼요. 그럼 내가 조명을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를 알 수 있겠죠. 조명은 반드시 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것 같은 경우도 비행기를 하나 찍는데 지금 CG로도 얼마나 많이 만들 수 있어요. 그렇지만 CG로 만드는 거하고 사진으로 찍은 거하고는 틀려요. 사진으로 찍은 걸 가지고 CD로 편집을 해주면 좋죠. 자, 맨 오른쪽 같은 경우는 조명기 한 대에다가 이렇게 반사판으로만 어두운 사진을 만들었어요. 어두운 사진. 자, 보세요. 여자의 그 어떤 매혹적인 그런 자태를 한낮이지만 백라이트가 아니라 순광으로 조명을 해서 이런 사진을 만든 거예요. 이런 사진을 만든 거예요. 이런 사진. 자, 이런 것도 조명이라고 그래요. 이런 것도 요거. 자, 그림자가 이 여체의 여성한테 그 야자수 그림자를 몸에 이렇게 닿게 함으로 해서 빛이라든가 여름이라든가 뭐 정열적이라든가 뭐 태양이라든가 이런 거를 표현해주는 사진으로 만들 수 있는 거죠, 이게. 그래서 이 여자를 촬영하는데 야자수 밑으로 갈 수가 없으니까 여기는 아마 야자가 없나 봐요. 야자수 밑으로 갈 수 없으니까 저렇게 야자수 잎을 따다가 그 앞에다가 그림자를 줘서 사진을 만드는. 구도인데 이거 그냥 생략할게요. 상품 같은 거 촬영할 때는 45도 각도에서 촬영해 주라는 거고요. 여기까지만. 이렇게 해서 조명에 대해서 정말 짧게 해봤는데 어떠셨어요? 감질만 나죠? 네, 저도 미안해요. 이걸 어떻게 커리를 내가 왜 이걸 이렇게밖에 못 짰나? 네, 다른 수업 같은 경우는 이게 막 12차시 하고 그랬었는데 이게 6차시로 바뀌면서 이렇게 됐어요. 다음에 또 기회가 되면은 제대로 저 아니더라도 제대로 한번 배워보세요. 조명. 대학에서도 몇 학기를 배우는 게 조명이에요. 영상학과에서 조명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빛을 그린다고 그랬잖아요. 아까 빛으로 영상을 그린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빛을 잘 볼 줄 알아야 되고 빛을 촬영을 할 줄 알아야 돼. 빛을 촬영하는 거야. 피사체를 촬영하는 게 아니라 빛을 촬영하면 내가 요 피사체를 얼마나 내가 잘 찍으려면은 내가 얼마나 시간을 들이고 공을 들여야 되나 그걸 자꾸 쳐다보는 계속 관찰하고 그래서 여기서도 찍어보고 저기서도 찍어보고 여러 군데서 찍어봐서 가장 좋은 거를 클라이언트한테 보여주면 되는 거예요. 그냥 귀찮아가지고 한 군데 서가지고 한 몇 장 떠다닥 찍은 다음에 됐어요가 아니라 발로 찍는다고 그랬잖아요. 발로. 그래서 360도 다 찍어보는 거야. 어디서 찍었을 때 가장 좋은 거야. 자, 사람 얼굴을 찍을 때도 사람 얼굴이 다 똑같지 않아요. 어떤 사람은 강소라 알죠? 강소라 배우 강소라는 자기는 왼쪽 뺨이 제일 잘 받으니까 왼쪽만 찍으래. 오른쪽은 찍지 말고. 그런 사람도 있어요. 자신감이 왼쪽이 있는 거야. 자,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도 촬영을 할 때 그 사람을 주의 관찰을 해서 어떤 위치에서 내가 어떤 조명을 해서 어떤 사이즈로 찍을 때 이 사람이 만족해 할까
그거를 염두에 두고 촬영해 주시면 돼. 그러니까 내가 기분 나서 찍는 게 아니라 내가 찍은 거를 상대방이 좋아해야 되는 거지. 내가 찍어서 백날 줘도 이 사람이 이걸 뭐 사진이라 찍었냐, 뭐 발꼬락으로 찍었냐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이 가장 좋은 사진으로 인식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서, 그런 장소에서, 그런 시간에, 그런 사이즈로 만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 때나 아무런 사이즈나 아무런 높낮이나 이런 게 아니라 굉장히 관찰을 해서 이 사람이 키가 나보다 높아. 뭐 어떻게 찍어야 돼요? 자기는 키가 낮아. 키가 작아. 높은 사람 찍어야 되는데 그냥 뭐 까치발 들고 찍나? 그러면 안 돼요. 그때는 의자를 갖다 놓는다든가 뭐 어떤 주변의 그런 지형지물을 이용해서 그걸 밟고 올라서더라도 그 사람의 눈높이에 맞는 높이까지 가서 촬영을 해주는 거예요. 저 사람도 없다고 해서 그냥 밑에서 이렇게 대충 이렇게 찍는 게 아니라 그 사람하고 대등한 위치에 가서 높이에 가서 찍어야 그게 그림이 되는 거지. 그냥 내 환경이 이렇다고 해서 그냥 이렇게 아니라, 기자들은 취재 기자들 돌아다니는 거 봤죠? 뭐 가지고 다니든가 그 사람들이 의자 가지고 다니죠. 의자. 네. 사다리 가지고 다녀요. 한 4, 50cm 정도 올라가는 그런 사다리를 가지고 다녀요. 2단짜리. 그래서 거기서 내가 맨 꼭대기 올라가서 찍을 수도 있고 중간에서 찍을 수도 있고 사이즈에 맞게. 그래서 촬영할 때 최선을 다해서 찍어야 그게 그림이 되는 거지. 촬영할 때 야, 그 사람이 너무 커서 그렇게밖에 안 나와. 그런 거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 너무 키가 작아서 그렇게밖에 안 나왔어. 그건 안 된다는 거예요. 자기는 목숨 걸고 촬영해야 되는 거. 목숨 걸고. 촬영도 목숨 걸고. 대충이 아니라. 네. 자, 이렇게 해서 또 3시간 마무리가 잘 되는 것 같은데 질문 받아볼까요? 윤승군 감독님 질문. 항상 질문에 갈급해 하신 것 같은데 네, 말씀해 보세요. 역광을 네. 찍는 게 좋은 사진이라고 그러는데 네. 역광을 찍으면 항상 버려지는 게 너무 많더라고요. 네. 그게 빛을 못 찍어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역광을 찍을 때 역광의 그 빛이 내 카메라 렌즈에 닿는 순간 까맣게 되잖아요. 그래서 까맣게 되지 않게 하려면 내가 포지션을 조금만 옮겨주면 돼. 빛이 내 렌즈에 들어오지 않게만 옮겨줘서 찍으면은 까맣게 절대 안 나와요. 그리고 만약에 좀 더 까맣게 나온다. 그러면 그때는 수동으로 해서 ISO를 뭐 낮춰준다든가 타임을 뭐 낮춰준다든가 뭐 이렇게 해서 바꿔주시면 돼요. 그래서 역광 사진을 잘 찍는 사람이 사진 잘 찍는 사람이에요. 역광 사진 잘 찍는 사람. 핸드폰 집에서 네. 이렇게 이런 문서 같은 거 찍을 때 그 형광등의 불빛이 나오잖아요. 그걸 네. 어떻게 없앨 수 없어요? 그러니까 바닥에다 놓고 찍으면 안 되고 그때는 이렇게 뭐 냉장고나 이런 데다 이렇게 붙여놓고 빛이 직접 닿지 않게 해놓고 찍으셔야지 되죠. 무슨 플라스틱 쪼가리나 이런 거 뭐 주민등록증이나 뭐 이런 거를 바닥에다 책상 위에다 놓고 찍게 되면은 이 위에 라이팅이 거기 반사가 돼서 하레이션이 생겨요. 빛이 형광등 이런 모양이 보인다든가 조명기가 거기 비춰진다고. 그래서 빛이 닿지 않게 하려고 그러면 세워놓고 찍어야 되겠죠. 문서 같은 것도 이런 벽면에다가 이렇게 세워놓고 찍는다든가 책에다 세워놓고 찍어야지 바닥에다 놓고 찍으면 잘 찍는 사람도 다 그렇게밖에 못 찍어요. 네. 네. 또 질문이요. 이현재 감독님 뭐 말씀하시려고? 저는 사진을 좀 취미 활동으로 몇 년째 찍고 있어요. 네네. 그래서 좀 조명 수업을 듣다 보니까 되게 반갑고 네. 쏙쏙 들어와요, 사실은. 아, 네네. 네, 풍경 사진을 주로 찍었는데 요즘 와서 이제 사진 찍는 걸 알고 주변 사람들이 뭐 여권 사진 찍어달라, 뭐 찍어달라 계속 건드리는데 네. 저는 그때마다 이제 가슴이 철렁철렁해서 인물 사진 찍었던 게 아니라 네.
지금 얘기하신 대로 이제 조명을 활용을 해야 되잖아요. 네네. 근데 그 감독님께서는 물론 상황에 따라 다르시겠지만 주로 쓰는 렌즈 저 크기라든가 렌즈하거나 조리개 숫자는 어떻게 쓰시는지 인물 그러니까 사진 이제 찍을 때. 인물 사진 찍을 때 이제 저는 이제 제가 이번 강의가 좀 스마트폰으로 하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예. 스마트폰만 이제 얘기해드린 거고 이제 이현자 감독님이 이제 네. 따로 그래서 질문을 한 거니까 예, 제가 말씀드리면 이제 단렌즈, 단렌즈 네, 몇 밀리 있잖아요. 단렌즈만 80mm 정도, 80mm. 네, 80mm 정도 되는 거를 조리개는 개방이잖아요. 단렌즈는 그래서 아, 1.3은 1.4, 뭐 0.8이면 0.8. 그러니까 예. 2 이상 최대 넘어가면 좀 곤란하고 최대 이 밑으로 개방으로. 네, 최대 개방으로 해서 밑으로 내려가는 거로 해서 예, 촬영하시면은 인물 사진은 가장 좋게 나오죠. 뒤에가 아. 백포커스가 되고, 네. 그러니까 인물 사진 찍을 때 사람들이 야, 너 사진 진짜 잘 찍었어 그러는 거는 다 백포커스가 된 거예요. 배경이 죽어야 내가 살거든. 배경도 살고 나도 살 수는 없어요. 둘 중에 하나는 죽여야 돼. 그래서 인물을 살려야 되니까 지금 같이 그런 그럴 때 단렌즈를 꼭 쓰시면 돼요. 그러면 거의 뭐 실수가 없죠. 감사합니다. 네, 조리개 다 열고요. 네, 기회 되시면 아까 네. 이렇게 휙휙 넘어갔던 그 많은 그 자료들 네네. 다시 한번 좀 강의 좀 해주세요. 네, 우리 또 이제 네, 다시 아마 한번 기회가 또 될 잠자리를 거예요. 여셔가지고 예, 제가 또 이 서브 캠퍼스하고는 계속 예, 강의를 딴 데라도 네, 여러 번 저렇게 다 했었어요. 들거든요. 예, 그러면 네네. 맞습니다. 네. 조영민 감독님, 네, 질문 없을까요? 없어요? 네. 우리 또 다른 분들은 다 들어가셨나 보네요, 벌써. 또 질문 없나요? 질문 드려도 돼요? 그럼요. 키네마스터에서 이렇게 사진, 영상을 찍어가지고 네, 이 미디어에서 가져오잖아요. 네네. 그런데 좁은 화면도 있고 큰 완전하게 보이는 화면도 있고 그런 건 왜 그런 거예요? 좁은 화면은 촬영할 때 가로로 촬영을 해야 되는데 세로로 찍으셔서 그래요. 사진을, 영상을 세로로 찍으면 화면이 이렇게 나오잖아요. 항상 편집할 걸 생각해서 가로로 찍은 다음에 세로 사진이 내가 필요하다 그러면 그때 트리밍 하시면 돼요. 그래서 앞으로는 세로 사진보다는 가로 사진 위주로 찍으시고 트리밍해서 쓰셔도 지금 카메라들이 좋기 때문에 해상도가 좋아서 트리밍해도 큰 문제 없어요. 그럼 세로 사진이 못 고쳐요? 고칠 수는 없고요. 그 줌 기능이 있잖아요. 거기 가서 이렇게 확대해서 어느 부분은 그 트리밍 할 수밖에 없어요. 크롭할 수밖에. 전체를 다 볼 수는 없죠. 좌우측이 공백이 있으니까. 네. 네네, 알겠습니다. 네네. 소하진 감독님 들어왔다가 네, 뭐 질문해 보세요. 네. 아니요, 뭐 지금 그 강의해 주신 내용을 네. 좀 알아들어요. 알아들어서 네네. 저는 옛날에 다른 감독님 해외 로켓 촬영 코디네이터를 했기 때문에 아, 네네. 따라다니면서 좀 많이 봤어요. 네네네. 근데 지금 비로소 이제 그때 그분들이 이래서 이랬구나 하는 네. 그런 거 좀 드네요. 저 이수영 뮤직비디오 찍으러 다니는 걸 제가 코디네이션 했거든요. 호주까지도 가고. 네. 제가 일본 쪽에 그 촬영 감독님을 굉장히 많이 모시고 다녔어요. 아, 네. 현장 촬영하는 거 있죠? 네네네네. 선생님 아프리카 가신 것처럼 네네네. 이제 일본 전문이라서 코디 하셨었구나. 그렇죠. 네네. 47개국의 도도부연을 다 다녔습니다. 이거. 47개국이요? 그러니까 47개 도도부연이잖아요. 네. 아, 네네네네. 일본, 네네. 그래서 홋카이도에서 오키나와까지 네. 코디를 했어요. 네. 아, 일본 통이신가 봐요. 서하진 감독님은 또. 네. 네. 일본에 오래 계셨나요? 30년이요. 네. 그럼 뭐 아주 그냥 재미나게 하셨겠네. 그렇죠. 굉장히 재밌죠. 제가 네. 출장 가는 숫자를 이번에 정리해보니까 500회더라고요. 예. 30년 동안. 그래서 선생님 그 감독님 나중에 네. 뭐 바쁘시겠지만 네. 그 일본 쪽에 어떤 테마를 가지고 네. 그 촬영을 하신다 할
때가 있으면 네네. 제가 그런 그 콘텐츠가 좀 있어서 네네네네. 많이 공부를 좀 하고 나중에 또 말씀을 드리려고. 아유, 감사합니다. 네, 네. 이렇게 해서 돕고 사는 세상이 되는 거죠. 네. 소하진 네. 감독님, 감사합니다. 네. 아, 오늘, 그래서 그때도 한번 열흘 정도 촬영을 나갔는데 네. 그게 뭐 CF 15초짜리 있고 그러거든요. 네네. 근데 인원이 한 40명이 나가는 거예요. 서울에서는 왜 더 많이 이렇게 찍어요. 많은지. 서울에서는 그거보다 2배, 3배 많은 인원 가지고해요. 그렇죠. 네. 그래서 아니 이 사람들이 다 나가서 뭘 하나 처음엔 그랬어요. 네. 근데 한 번 지나고 두 번 지나고 세 번 지나면서 거의 뭐 저기 진행이라고 하나요? 네네네. 행정. 행정. 그러니까 뭐 현지 저기 컨택하는 거 하고 네네네. 촬영 허가 받고 그다음에 현지에 가서 역할 분담이 다 있는 거죠. 그런 걸 다 했었어요. 네. 그래서 각자 역할 분담이 있기 때문에 그 많은 인원이 동시에 요이 땅 하면은 그냥 일사불란하게 움직여야 그게 짧은 시간에, 왜냐면 그 시간이 돈이잖아요, 그 사람들은. 그래서 짧은 시간에 하려면은 수십 명이 달라붙어야 한 사람 찍기 위해서. 네. 그렇죠. 예. 그러니까 뭐 조명도 뭐 6명, 7명씩 아니 조명에 왜 뭐 저렇게 사람이 많아야 되지? 그냥 라이트 하나 붙이면 되는 거 예, 아니겠어요? 예, 그렇죠. 이렇게 공부하고 붙이고 설명을 해주시니까 네. 아 이게 그래서 그렇구나 그러고 역시 이제 그 현장 감독이시기 때문에 네. 그냥 다른 강의하시는 분하고는 다르다는 걸 굉장히 많이 느끼고 있어요 지금. 아, 그래요. 감사합니다. 잘 봐주셔서. 이렇게 강의하시는 게 네. 정말 대단하시구나 그걸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음에 기회 되면은 우리 또 만나요. 예, 다음에 기회 되면 또 만나요. 소하진 감독님 제가 꼭 기억해 놓겠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네. 또 질문 없을까요? 다른 분들도 네. 어쩔 수가 없어요. 이게 강의를 이제 열심히 해주시는데 네. 그런 현장 분위기가 없잖아요. 네네. 경험이 없으니까. 네, 경험이 없으시다 보니까 그렇게 이제 욕심들이 있으셔가지고 한꺼번에 막 다 하려고 하시는데 네. 제 경험으로는 절대로 안 돼요. 그 본인이 체험해보지 않으면 네. 그래서 좀 시간을 갖고 참만 그런 경험을 하시는 게 다른 올바른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감독님이 하시고 싶은 말씀이실 거예요. 아마. 예, 대신해 주셨습니다. 네. 네. 또 다른 감독님 말씀 없을까요? 예, 그러면은 저기 오늘 수업을 여기서 끝내야 될 것 같고요. 저기 앉아서 3시간 동안 또 이렇게 그냥 열심히 들어주신 우리 감독님들 위해서 박수치고 끝내겠습니다. 다음 주에 또 마지막 수업인데 다음 주에는 좀 많은 분들하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서하진 감독님 무슨 말씀하실 게 있는가요? 네, 들어가겠습니다.